현지 시각 16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8일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기 몇 분 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일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에서 열리는 회의에 알리 하메네이가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타격 목표가 된 단지는 이란 대통령실과 최고 지도자 집무실과 국가안보회의가 모여있는 이란 권력의 중심부로 이 공격으로 알리 하메네이와 여러 고위 군 지휘관,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 단지에는 알리 하메네이가 연설하던 종교홀을 비롯해 자녀들의 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습 당일 최소 3발의 미사일이 떨어졌으며 한 발은 알리 하메네이가 있던 장소를, 또 다른 미사일은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주거 공간과 아래층에 있던 그의 처남의 집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주타바의 아내와 아들은 즉사했으며 처남은 참수된 상태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 최고 지휘관 모하마드 시라지의 신체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고 이후 살점만 겨우 수습됐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주타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이 그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다리를 잃고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도 말한다고 밝히며 모주타바의 행방에 대한 의문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에피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해 유재교 명절이 있는 4월 초까지 최소한의 작전 계획을 준비해 뒀다며 그 이후 3주간 이어질 구체적인 추가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개전 초기 하메네이를 비롯해 40명 이상의 고위 관리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공망을 집중 타격해 500기 정도로 추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대 가운데 약 70%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군수 산업 전반을 파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1700곳 이상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 생산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이 타격 목표인데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뿐만 아니라 핵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국방 산업 전체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전쟁 중 이란군 4천에서 5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군 내부의 사기 저하와 복무 거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후 7,000개 이상의 이란 목표물을 명중시키고 탄도 미사일 발사 횟수 90% 감소하고 드론 공격은 95% 감소했으며 이란 해군 함정 100척 이상을 침몰 또는 파괴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B2, B1, B52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도 이란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나감에 따라 이란 군 내부의 동요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뉴욕타임스 미 해병대원 약 2,500명을 태운 최대 세척의 군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해 약 5만 명의 기존 병력에 합류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력은 공중공격, 해상상륙작전,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알려져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투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증원은 단순한 병력 이동을 넘어 중동 작전의 성격이 한 단계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약 2,500명의 해병대 전력은 통상 상륙 강습단 형태로 운영되며 분쟁 지역 인근 해역에서 신속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일대에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특수부대 투입이나 제한적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전력이 이란의 연안 미사일 기지나 드론 기지 혹은 혁명수비대 해군 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군이나 동맹국 선박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해안 지역을 신속히 장악해 해협 통제를 확보하는 임무도 예상됩니다. 향후 전황은 미국이 공습 중심의 제한적 군사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 기지나 상선 공격을 확대할 경우 미 해병대가 실제 해안 거점 확보 작전에 나서며 국지적인 지상 교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여부가 향후 중동 전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파르그 섬을 공격해 군사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잠시 전 내 지시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를 감행해 이란 하르그 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무기는 세계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강력하고 정교하지만 품위를 이유로 나는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나 다른 누구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나는 이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 중동 또는 전 세계를 위협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며 이란의 군대와 이 테러 정권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 국가에 남아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의 하르그 섬 공격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재개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 조치로 보입니다. 이 섬은 1960년대 미국 정유사 아모코가 석유 시설을 지은 이후 하루 최대 700만 배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이란 선박 한 척이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자 미군이 해당 선박을 향해 발포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 2명이 CBS 뉴스에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은 5인치 54구경 마크-45 함포를 사용해 이란 선박을 향해 사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함포는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의 전방 갑판에 장착되는 완전 자동 해군 함포로 1970년대 초부터 미 해군 함대의 표준 함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어느 미 해군 함정이 실제로 사격을 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자들은 여러 차례 발포했지만 명중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한 헬리콥터가 출격해 이란 선박을 공격했으며 미사일 2발이 선박에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란 선박과 승무원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이번 주 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은 현재 아라비아해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 항모에는 구축함 USS 스프로워스와 USS 마이클 머피가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기준으로 6척의 추가 이지스 구축함이 아라비아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월 초에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항모에 공격적으로 접근해 불필요한 기동을 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 전투기가 해당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는 양국 간 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 긴장을 크게 높인 사건이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미군은 9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격 후 첫 기자회견에서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겨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테러 조직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생명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 첫날 폭사함 붙인 알리 하메네이처럼 그 역시 언제든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번 군사작전을 위해 아직 많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작전 상황도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위급 핵과학자들이 사망했다며 우리가 즉각 행동하지 않았다면 몇 개월 안에 이란의 살상시설은 어떤 공격도 견딜 수 있는 무적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핵심 인사에 대한 공격 의지를 계속 드러내면서 중동 정세는 한층 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추가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연계 세력의 움직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해상안보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에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분쟁이 지역전을 넘어 국제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